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의 보습 피알랑 김홍석입니다. 자, 오늘 제 옷 어떤가요? 봄이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탁 보여드리게끔 하기 위해서 정말 평소에 잘 입지 않는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이 옷 보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딱 느낌 뭐야? 오늘 좀 어떤 느낌이에요? 상큼 발랄 귤! 그렇지, 귤 하면 떠오르는 거 비타민. 제가 그래서 오늘 미세먼지가 최악이더라고요. 피부에 대한 손상 역시 상당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또 자외선이 점점 이제 앞으로 더 세지겠죠. 손상이 많아지는 이 시점인 것만큼 이제 비타민C에 대한 제품들을 오늘 한번 전체적으로 리뷰를 해보자 합니다. 제가 원래 제품 설명을 잘 안 해드리는데 너무 저한테 많이 여쭤보셔서 오늘은 이 비타민C에 대한 부분들 한번 여러분들께 리뷰를 확실하게 해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트렌드가 확 바뀌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들도 함께 좀 알고 계시면 아, 이런 제품들이 나왔구나 라고 하는 걸로 또 여러분들이 또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니까요. 자, 에타피루 비타민C 10%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한 15ml 정도 크기거든요. 되게 사이즈가 작은 제품입니다. 나우스라고 하는 회사의 바이오더마라고 하는 회사가 이 나우스라고 하는 그룹이고요. 그 그룹에서 나와 있는 또 다른 브랜드가 바로 이 에타퓨르라고 하는 브랜드입니다. 열었을 때 느낌은 약간 이런 끈적거리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제품의 되게 특징이 뭐냐면 성분이 3개밖에 없습니다. 비타민C, 글리세린, 프로판다이올, 그 다음에 L-아스코빅 애시드, 비타민C 3개밖에 없고요. 성분의 포커싱을 상당히 많이 둔 제품이다 보니까 좀 불필요한 성분을 싹 빼겠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한 이 제품입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거의 성분을 잘 보면 뭐가 없어요? 물이 없죠. 바로 이 글리세린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이 비타민C 제품을 그냥 넣었기 때문에 실제로 산화 반응이 상당히 더디게 일어나지만, 장점은 이런 비타민C가 물과 만났을 때 반응 속도가 있어서 변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란색으로 색깔이 갈변되는 현상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로부터는 좀 막아주는 효과가 있고요. 단점은 글리세린을 섞기 때문에 약간 좀 번들거리고 끈적거리는 느낌이 좀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글리세린이 흡수가 되고 남에 따라서 상당히 좀 더 부드러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자극이 없는 그런 비타민C 제품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좀 더 많은 분들이 비타민C 제품을 써보고 싶은데 성분이 너무 많아서 되게 민감하고 화장품을 뭘 써야 될지 모르는 아주 민감한 분들이 비타민C를 쓰고 싶을 때는 참 좋은, 왜냐하면 성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로부터는 좀 좋은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르누베르 아줄렌 시카 순수 비타민C 24.9% 앰플. 이 제품이 되게 저는 처음 딱 받아보고 되게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줄렌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아줄렌이라고 하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파란색. 아줄이라는 건요, 스페인어로 블루라는 뜻입니다. 이 천연 성분 중에 하나인데 캐모마일로부터 추출을 한 건데, 캐모마일은 블루가 아니잖아. 근데 이 성분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추출한 블루 컬러의 아줄이라고 하는 블루라는 스페인어와 뒤에 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는 걸 알케인, 옛날에는 알칸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이중 결합으로 되어 있는 걸 알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향족 성분인데 민감도를 떨어뜨려주는 성분이기도 하고요. 여드름이 났을 때 염증 반응을 많이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현재 여드름 치료에 들어가 있는 연고들이 있죠. 이런 연고들에도 많이 들어가는 성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아줄렌 성분이기도 합니다. 총 21개의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비타민C가 아스코빅 애시드의 형태로 24.9%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페룰릭 애시드가 1.2%가 들어가 있고요. 토코페롤 같은 비타민 E, 보통 이 비타민C, 비타민 E, 이 페룰산, 요 세 가지 조합을 상당히 많이 쓰죠. 그걸 기반으로 했을 때 아줄, 소듐 구아이 아줄렌 설포네이트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병풀 추출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알파 비사블롤이나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염증 반응을 좀 더 완화시켜주는 그런 성분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드름이 좀 난다, 근데 피지 분비가 좀 많다, 근데 항산화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된다, 이런 분들을 한테 쓰면 되게 좋은 제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23%니까 그래도 좀 자극이 있을 수 있겠죠. 상당히 이런 비타민C 제품을 쓸 때 중요한 거는 원래는 저용량으로부터 써야 되는데, 사실 염증 반응도 좀 완화시켜주는 목적이 있으니까 여드름이 좀 자주 올라오시는 분들, 이런 피부 트러블이 좀 있는 분들이 항산화 목적으로 사용할 때 천천히 소량부터 사용을 해보시면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제품은요, 아이오페 비타민C 엑스퍼트 40% 마스크 컨센트레이트라는 제품입니다. 제가 이 비타민C를 사용할 때 요즘에 물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들을 사용을 함에 따라서 물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갈변 현상에 대한 부분들로부터 좀 벗어나고, 물이 빠짐으로 인해서 농도를 좀 더 높여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다고 얘기했죠. 40%라고 하는 이 제품은 사실 되게 상당히 고함량의 제품인 거고요. 우리가 마스크
컨센트레이트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뭐냐면 제품을 사용했을 때 좀 더 크림 형태에 가까운 느낌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펴 발라보면 상당히 쫀쫀하고 피부에 발랐을 때 밀착 형태가 되게 좋은 그런 제품의 제형입니다. 그래서 아스코빅 애시드가 40%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은 전부 다 물 성분이 아니라 기름을 좋아하는 성분들이 쭉 다 깔려있기 때문에 사실 크림은요, 물이 좀 들어가면 약간 그 질감 자체가 크림처럼 느낌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라기보다 연고보다 좀 더 꾸덕한 느낌에 가까워요. 그래서 저녁에 클렌징을 하고 난 뒤에 뭐 세럼, 뭐 로션 이런 것들 다 바르고 마지막 단계 크림을 전체적으로 펴 발라주는 느낌으로 사용해도 상당히 좋겠다. 그리고 되게 색소가 좀 심하거나 주름이 좀 있거나 하는 부분에 집중해서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도가 상당히 고함량인데 오는 자극감이 보통 가장 큰 문제인데 그 자극감은 훨씬 더 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덜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존에 비타민C를 잘 사용하셨던 분들은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물이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한 1년 정도 개봉하고 난 뒤에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테스트가 돼서 나온 거니까 구매하시고 난 뒤에 빨리 소진해야 된다는 약간 압박감 같은 것들이 좀 있죠. 그러지 않아도 되는 제품이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저는 비타민C 제품은 오랫동안 쓸 수 있다 하더라도 너무 오랫동안 두는 것보다 그때그때 꾸준히 써줘야 더 좋은 거니까요. 아깝다고 아껴 쓰지 마시고, 자, 꾸준히 한번 써보세요. ELT의 비타유스 비타민 세럼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자, 이 제품도 보면 이렇게 열었을 때 되게 약간의 질감이 점도가 좀 있는 제품이죠. 앞서 나와 있는 제품들은 전부 다 아스코빅 애시드라고 하는 L타입의 활성 형태에 대한 비타민C를 넣었다면, 이 제품은 바로 에칠 아스코빅 에텔의 형태로서 유도체 형태로 넣었거든요. 2%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비타민C를 되게 많이 넣는다 하기보다 비타민C, 비타민 E, 페룰산 이 조합이 또 들어가 있죠. 또 하나가 재밌는 게 바로 트라넥삼산, 트라넥사믹 애시드죠. 이 트라넥사믹 애시드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기미에 되게 도움을 주는 성분 중에 하나라 바로 이 트라넥사믹 애시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미에가 보면 결국은 멜라닌이 생성되는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는데, 이 멜라닌이 생성되는 효소 타이로시네이즈라고 하는 효소를 억제시켜줘서 이런 멜라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상당히 회복시켜주는 부분들도 있고요. 기미나 색소가 생겼을 때 문제가 뭐냐면 기저막이라고 해서 표피와 진피를 구별해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이가 들면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서 위에 있는 멜라닌들이 밑에 툭툭툭 떨어지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연탄 가루를 열심히 내가 치워봐도 연탄을 들고 계속 가면 계속 그 길은 지저분해지잖아. 근데 거기에 막을 하나 탁 쳐서 밑에 안 떨어지게 딱 해주면 어때요? 밑으로 바닥에 안 떨어지겠죠. 이 트라넥삼산 바로 기저막의 회복을 도와주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멜라닌이 생기는 부분들도 좀 줄여주기도 하고요. 이런 진피를 좀 더 튼튼하게 강화시켜주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면 이런 색소가 나빠지는 것도 예방해줄 수 있는 제품이다. 그래서 비타민C나 페룰산, 비타민 E 같은 성분들이 골고루 들어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런 트라넥사믹시드 같은 성분들이 함께 들어감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피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개선시켜주는 것, 그 다음에 멜라닌 색소라든지 피부의 건강을 위한 그런 제품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비타민C 성분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비타민C 제품들을 사용할 때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로부터 조금 더 편한, 그래서 처음에 입문하는 용으로 가볍게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코스알엑스 더 비타민C 23 세럼입니다. 이렇게 약간 역시 질감 있고요. 노란색이고요. 오늘 내 손이 오늘 비타민C 개 탔네. 오늘 하루 종일 내 모든 비타민C 제품을 내 손에 다 바르네. 정제수가 들어가 있어요. 물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니까 L-아스코빅 애시드가 있고, 들어가면서 색깔이 약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약간의 노란색으로 바뀌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죠. 더 오래 두면 더 색깔이 더 바뀔 거지만 이런 제품들은 빠르게 사용하는 게 좋긴 합니다. 아스코빅 애시드가 23%가 들어가 있고요. 재밌는 게 글루타치온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토코트라에놀과 토코페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토코트라에놀은 뭐냐면 같은 비타민인데 좀 더 반응형 비타민이에요. 장점은 상당히 반응을 잘 하기 때문에 항산화 효과가 되게 좋지만, 단점은 조금 산화가 빨라요. 이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힘은 조금 떨어지지만 반응이 훨씬 좋기 때문에 요즘에 토코페롤보다 훨씬 더 각광받고 있는 성분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비타민의 사이클 중에서 우리 항산화 사이클을 보면은 항산화 비타민 E가 밖에 세포 표면에 있고요. 그다음 세포 내에는 비타민 C가 있고 그 안에는 글루타치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합이 비타민 E가 산화가 되고 나면 그 산화된 비타민 E를 다시 되돌려주는 거는 비타민 C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돌려주고 하는 과정 때문에 하나가 산화돼서 소진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되돌려줘서 또 한 번 더 쓸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쓸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런 사이클링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항산화 효과가 훨씬 더 극대화되죠. 그래서 그런 제품들의 그 원리를 이용한 게 바로 이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시면 되게 도움되지 않을까 하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 제품은 바로 제가 항상 제 파우치나 제가 모든 비타민C 제품들을 소개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나왔던 제품, 바로 C-페룰릭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김에 한 개 더 할까요? 실리마린 CF입니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모양은. 자, C-페룰릭, 비타민C, 비타민 E, 페룰산 들어가 있는 조합. 요거는 실리마린과 비타민C와 페룰산. 제형은 둘 다 똑같아요. 똑같고요. 요런 느낌이죠. 요렇게. 스킨스티컬즈 처음에 가서 의사들끼리 연구하고,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공유하고, 뭐 시술과 제품들을 사용했을 때 느낌, 그다음에 비타민 C에 대한 공부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브랜드이긴 한데요. 비타민 C가 화장품으로 사용을 했을 때, 우리가 발랐을 때,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타민 C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까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제품들이 나오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범위가 넓고 공부해야 될 게 많고 그 효능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더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됐던 그런 계기가 된 제품이기도 합니다. 자, C-페룰릭은 비타민 C, 비타민 E, 페룰산 이 세 가지의 조합이 상당히 강력한 항산화가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처음 발견하고 연구가 됐던 그 제품이 바로 이 스킨스티컬즈의 C-페룰릭이라는 제품이고, 이 제품을 참 좋아하긴 하는데 제품은 너무 단점은 비쌉니다. 비싸긴 한데 한번 사용을 하게 되면 저는 꾸준하게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떤 우리가 항산화 시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나는데도 같이 뭐 사용을 하면 되게 좋은 제품이기도 하지만 pH 3 정도 상당히 강산이기 때문에 피부가 되게 민감하거나 자극이 좀 있는 분들한테 사용했을 때 훨씬 더 자극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단점은 있지만, 비타민C가 흡수가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L-아스코빅 애시드 형태가 상당히 pH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pH가 낮을수록 훨씬 더 흡수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제품이기도 하죠. 이 제품에 기반해서 되게 인상 깊었던 논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와 자외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외선 테스트 할 때 뭐 0.5, 1, 2 이 강도로 테스트를 딱 하고 나면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빨갛게 바뀌겠죠. 빨갛게 익는 단계. 우리가 그걸 MED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최소 용량에서 붉어지는 용량. 그래서 미니멀 에데마 도즈라고 하는 그 용량이 생기는데, 얘를 딱 바르고 똑같은 용량을 쬐더니 안 생기더라는 겁니다. 즉,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아도 자외선으로 인해서 생기는 산화 반응을, 실제로 이 산화 반응을 얘들이 항산화 효과를 통해서 사라지게 만들어주는, 억제해주는 효과 때문에 실제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여러분들 선크림 바를 때 비타민C 제품 바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논문에 기반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바로 이 기반에 됐던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타민C 제품들을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자외선으로부터 좀 더 보호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꼭 선크림을 바를 때 한번 이렇게 낮에 바르고 나가시면 도움된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실리마린 CF인데요. 실리마린이 들어가 있죠. 실리마린 하면 여러분들 처음 들어봤죠? 밀크 시술은 들어봤어요? 밀크 시술 원료 중에 하나가 이 실리마린입니다. 감보제라든지 우리가 경보제나 많이 남아있는 성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걸 화장품에 넣었다? 아니, 간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얘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런 티로시네이즈라고 하는 멜라닌을 만들어주는 걸 좀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라미닌이라고 하는 이런 기점학의 구성 성분이 있어요. 그걸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효능이 있다라고 하면서 요즘 조금 각광받고 있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은요. 바로 닥터 디펀트의 CQ 안티옥시던트 세럼입니다. 용량이 15ml고요. 상당히 작고요. 이런 느낌이죠. 자, 이 제품은 이름에서 보면 알겠지만 CEQ, 코엔자임 Q10의 Q입니다. 그래서 유비퀴논이 들어가 있죠. 페룰산 들어가 있고, 좀 재밌는 게 플로린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플로린. 예전에 우리도 기미에 또 했죠. 플로린. 우주 연구하는 과정에서 미세 물질들 이런 걸 연구하는 동안에 발견된 성분이 플로린이죠. 그래서 사실은 뭐 화장품을 사용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 있는 성분인데, 모양이 되게 구형처럼 돼 있어. 축구공처럼 쫙 구형처럼 돼 있어서 마치 다이아몬드와 되게 비슷한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탄소 동위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산화 성분이라고 하면 항산화 성분 특징이 대개는 붙어서 반응해서 서로 있는 그쪽에 있는 전자를부터 뭔가를 안정화시켜주고 이런 반응인데요. 얘는 그냥 물리적으로 구형태로 돌면서 스피닝하면서 옆에 있는 것들 다다다다다 쳐내는 그런 형태라고 합니다. 이런 항산화 효과를 좀 더 많이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또는
원래 가지고 있는 항산화에 대한 효능과 좀 다른 방향으로 항산화를 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그 항산화의 범위가 좀 넓어지게끔 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품을 뭐 사용을 해보면 이것도 15%의 비타민C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15%의 비타민C가 사실 제 생각에는 가장 처음 쓰시는 분들한테 좀 무난한 비타민C 정도 용도가 아닌가 생각해요. 예전에는 비타민C 농도를 제품 사용을 했을 때 15% 이상의 제품들을 찾아볼 수 없었지만 오늘만 하더라도 뭐 24.9%라든지 40%라든지 그리고 23%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이미 지금 다양하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비타민C의 농도를 점점 높여 나가면서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자극에 민감도에 되는 부분들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서 물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원료를 사용해서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좀 더 그 효능에 대한 부분들을 빛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산화 반응이 생기는 것으로부터 좀 더 안정화시켜서 길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법들, 성분들의 조합들도 상당히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여러분들 피부 타입에 맞춰서 사용해 보시면 되게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극이 없는 분들, 원래 내가 피부가 건강하신 분들, 어떤 제품을 써도 문제가 안 되시는 분들은 농도 올리셔도 돼요. 농도 올려서 사용을 해보셔도 충분하고요. 좀 비타민C 쓰는 거 조금 걱정스러운데, 나 조금 비타민C 쓰는 거 좀 무서운데 하시는 분들은 이런 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글리세린이 들어가는 제품이라든지 농도가 낮은 이런 형태의 제품들을 사용해 보시면 점점점 증량을 해 나가시는 방법을 쓰는 것들 또 도움될 것 같고, 여드름이 나면서 피지 분비가 좀 생기고 얼굴 전반적인 염증이 있는데 항산화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아줄렌이 들어가 있는 성분들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농도 제품들을 쓰고 싶은 분들은 40%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이렇게 사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되지 않을까 싶고요. 피부가 무난한데 처음 좀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런 제품들 다 도움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하셔도 다 좋으니까 민감하지 않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형태의 15% 정도 이상 15% 제품과 23% 제품들 이런 것들을 처음 사용하시면서 천천히 증량을 해보시는 방법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제품들은 좀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사용하시던 아니면 좀 더 아예 좀 집중해서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있을 때 좀 집중해서 사용하던 그런 방법을 어쨌든 선택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해보시면 상당히 도움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 속이 다 시원해요 오늘. 왜냐하면 해야지 했다가 드디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속이 시원하고 좋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 적어주시고 반응이 좋으면 다음에 또 다른 제품들 제가 또 리뷰 영상 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댓글 없으면 안 할 거예요. 자.